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교TV의 김영교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집값을 잡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를 통제하겠다, 너무 비싸게 분양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원래는 주택가격의 하락 요인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던 집값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는 사지겠지만 이런 혜택은 처음 분양자만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싼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좋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집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가로 팔까요? 아니면 주변 시세대로 팔까요? 네, 당연히 주변 시세대로 팔 겁니다. 처음 분양받은 사람들은 싸게 집을 구하는 거지만은 그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은 분양가보다 비싸게, 훨씬 비싸게 시세대로 산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장이 될 수도 있으며, 요즘 말로 로또다, 당첨은 로또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한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를 자유화하게 되면 분양가가 급상승하거나 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 초기에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업자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또 전국에는 가격 인상을 초래케 합니다. 2015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이후 4년 만인 지난 2019년 11월 8일부터 강남, 마포, 용산 등 서울 27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시행되었으며, 또 12월에 서울 13개구 정비지역과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시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주택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그 공급은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 확대 정책을 써야지, 소비자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 엉뚱한 지역에 정책을 쓰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소비자가 필요한 지역에 공급 확대 정책을 쓰면 그 지역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즉 최고가 규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실패한 정책인지는 과거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근대 역사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프랑스 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후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를 단도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혼란에 빠지자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었죠.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 특히 우유값이 많이 올라 어린애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 난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대중의 인기를 얻을 속셈으로 우유 가격을 강제로 반으로 내려 최고가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 최고가를 어기는 우유 생산자는 단두대로 가서 처형했습니다. 로베스피에로가 정해진 우유 최고 가격은 젖소 사료값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자는 우유를 팔아서 손해를 보게 되자 이번에는 우유를 생산하지 않고 젖소를 도살해서 고기로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유로 파는 것보다 고기로 파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컸기 때문입니다. 젖소가 도살되자 우유 생산량은 더욱더 줄게 되었고 즉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 우유값은 더욱더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로베스피에로는 이번에는 젖소 사료값이 올라서 우유값이 오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사료값을 반으로 내려 최고가를 또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료 최고 가격을 어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였고 또 이를 무시한 업자 몇 명이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두대에서 처형되니 그 후로는 누구도 최고 가격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료값을 최고 가격제로 묶자 도저히 사료를 공급할 수 없었던 사료 제조업자들은 공장 가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사료를 만들어 보았자 적자만 늘어나고 그렇다고 최고 가격을 어기자니 목이 달아나는 판이니 차라리 망하는 편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료의 공급은 더욱더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사육하는 젖소가 감소되면서 우유의 총 생산량은 더욱더 줄게 되었고 우유값은 더욱더 치솟아 어린애들조차도 우유를 먹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10살까지 먹을 수 있었던 우유가 이젠 갓난 아기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유 가격, 사료 가격 최고가 정책이 결국에는 우유 가격을 근본적으로 폭등하게 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고 시민 폭동으로 이어져 결국 로베스피에로는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침내는 그 자신도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로베스피에로는 도덕적이고 청렴결백했지만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경제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 통제로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작용만 큰 정책들을 내세우는 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며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신축 아파트, 특히 강남 쪽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거로 보이며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폭등 수준으로 오를 거라 예상됩니다. 아파트 가격 안정과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이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으며 정부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부작용을 낳는 정책들,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